자, 현 예비 고1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 입시 제도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뀌는 입시 제도의 첫 번째 대상자라고 하니까 뭔가 걱정도 되고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선배들 중에 경험한 사람도 없으니까 어디에 조언을 구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 정보 저 정보 굉장히 많이 찾아 헤매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다 보면 그래서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뀐다라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어렵죠.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야 되는지 우리 학생들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2028학년도 입시 제도에서 바뀌는 가장 큰 변화와 그래서 우리 자녀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부터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기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입시 제도에서도 생기부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는 이 생기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 생기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장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가 대학에 입학하는데 왜 더 중요해질까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전형에는 크게 수시와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 전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학부모님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던 수능이라는 시험으로 보통 대학에 입학을 하는 거고요. 수시라는 전형은 보통 내신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전형입니다. 수능으로 보는 정시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이나 생기부는 거의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만 대학에 입학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생기부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고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에서만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입학하는 2028학년도에서는 내신 성적만 보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정시 전형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하나씩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치르는 내신 성적이 5등급으로 평가가 됩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들의 성적을 총 9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게 5등급으로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학생부를 반영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을 할 텐데 5등급으로 나눠지면서 한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4%의 학생들만 1등급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5등급제로 되면 10%의 학생이 1등급에 들어갑니다. 2등급까지 확대를 시키면 훨씬 더 그 차이가 커지는데 기존의 2등급은 11% 정도의 학생이었다면 바뀌는 입시 전형에서 2등급의 학생은 상위 30%의 학생들도 2등급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2등급으로 평가가 됐지만 과거랑 비교하면 과거에 한 4등급 받던 학생도 2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 대학교에서는 이 내신 등급을 과거에 비해서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1등급이면 과거는 그래도 최상위 4% 정도면 그래 훌륭한 학생이야 라고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었는데 이제 4%의 학생이 10%로 확대가 된다? 그리고 10%였던 학생들이 30%까지 확대가 된다? 자, 그러면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반영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목표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만 뽑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정량적인 수치가 아니라 정성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한 생기부를 평가 요소로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의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교과로 대학을 가든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가든 여러분들은 생기부를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생기부가 또 더 중요해지느냐? 여러분들이 입학하는 내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과학융합 과목에서는 앞에 얘기했던 5등급도 표시가 안 됩니다. 절대평가로 평가가 됩니다.
왜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라고 만든 제도가 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은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데,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느냐, 내가 진로에 맞게 과목들을 잘 선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과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특이라는 항목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잘 기록되어 있다면 훨씬 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이 2028학년도 입시제도 하에서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역량을 발휘했고 어떤 능력을 키웠는지 생기부 세특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정시 전형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시 전형은 원래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 수능에서도 앞으로는 생기부가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수능도 내신처럼 5등급으로 등급제가 바뀌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능은 등급제는 과거와 같이 똑같이 유지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치러야 하는 과목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2 과목이나 기하 과목이 제외가 됩니다. 변별력을 좌우하던 그런 심화 과목이 사라지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내용이 쉬워질 거고, 누가 더 우수한지, 누가 수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 평가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사회과학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좀 심화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치를 수능에서 사회과학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만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도 우리 학과에 필요한 과목을 얘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수학 지식을 잘 갖고 있는지, 사회과학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평가 요소를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물론 생기부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최저의 기준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내신 성적을 반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대학별 고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반영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미 서울대학교나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정시에서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반영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상위권 대학이면 대학일수록 정시 전형에서도 수능 외에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성적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성적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가든 이 생기부가 당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생기부를 대비를 할 것인가, 고등학교에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생기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그 대비를 미리 잘 해두고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선행은 누구나 합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에 추가적으로 이 생기부까지 잘 대비할 수 있는 학생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빠르게 적응하고 대입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게 될 것이고요. 이 생기부에 대한 시행착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선행은 그래 알겠는데 이 생기부 활동 선행할 수도 없고 지금 활동한다고 고등학교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생기부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이걸 혼자 대비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여름방학 때 생기부 컨설팅 프로그램도 마련을 해두었으니까, 혹시 혼자서 어려움이 많다면 빠르게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싶다면 생기부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기부에 대해서,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